네, 기초전기전자 오늘은 4강 전기선속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전하가 있을 때 전기력하고 전기장 혹은 전기장의 세기는 알아보았죠. 이제 전기선속은 전기장의 세기 혹은 전기장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제 좀 정량적으로 전기력이 우리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자기장이 있을 때 이 자기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력 선을 이렇게 썼었죠.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기장도 이렇게 전기력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좀 정량적으로 다루어 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판이 이렇게 있는데 평판이 있고 평판에 수직하게 이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단위 면적을 이렇게 잡았을 때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전기력선이 여기 이게 전기장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기력선을 긋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전기장이 세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전기장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Q 마이너스 2분의 Q 이렇게 해서 간격은 같고 전기장이 약하면은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적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전기력선의 수로 이제 비례하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 A를 관통하는 전체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장의 세기와 면적의 곱으로 주어진다. 전기력선의 수를 정량적으로는 전기장의 세기하고 면적의 곱으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력선이 이게 지금 전기장이 셀 때 이제 촘촘하게 하고 전기장이 약할 때는 이렇게 간격을 크게 한다는 정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또렷하지 않은데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는 그래서 그 전기력선의 수를 이렇게 파이 2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기장의 세기하고 그 면적의 곱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위가 쿨롬 퍼 뉴턴 퍼 쿨롬이고 면적은 미터 제곱이니까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롬 이렇게 되겠죠. 혹은 전기장의 세기가 볼트 퍼 미터니까 이렇게 하면 볼트 퍼 볼트 미터 이렇게 로 이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수를 이렇게 정량화했을 때 정량화된 양을 전기선속이라고 한다. 전기선속은 이제 계량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값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전기선속을 그런데 이제 좀 전에는 수직하게 전기장이 이 면에 수직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나갈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제 이때 좀 생각해야 될 게 예전에 이제 힘하고 일하고 이런 것을 다룰 때 나왔던 그런 문제와 같은데요. 여기에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런 힘으로 S만큼 끌고 갔다. 그때 한 일은 이게 이제 평행하니까 FS 이렇게 표시했었죠. 그런데 이럴 경우 힘을 이렇게 삐딱하게 가하고
이렇게 이만큼 옮겨갔다. 이때 한 일은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힘 중에서 이동하는데 들어간 성분, 뭐 이게 이제 x축이라고 하면 fx 이렇게 되겠죠. 이 각이 세타라 그러면 fx는 f 요 크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fx s 이렇게 해서 f 코사인 세타의 s. 요것을 도트 프로덕트 할 때 배웠죠. f 도트 s로 하면 f의 크기, s의 크기, 사이값,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이거하고 유사한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수직할 때는 단순히 스칼라량으로 이게 면적이 A이고, 이 수직하게 전기장이 갈 때는 이 전기 선속을 단순히 그냥 그 전기장하고 이 면적을 곱하면 됐는데, 이게 이제 삐딱하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삐딱하게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전기장에서 이렇게 통과할 때 유효하게 통과하는 개수, 이게 전기장의 세기는 이만큼이 되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요 벡터를, 이 면을 나타내는 벡터를 A 벡터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 전기장 벡터 중에서 이 수직 쪽으로 유효한 것, 그것은 이제 성분이라고 그러죠. 이 벡터에 만약에 이게 X축이다 그러면 이 X 성분은 요 사이각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 크기의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나는 선속은 이 E하고 도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그럴까? 이제 이 X하고 A하고 여기 면적이 A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 X가 이 코사인 세타고 A니까 이게 도트 프로덕트의 정의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수직하게 놓여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게 세타면 여기서 세타만큼 이게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쪽에 3차원으로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요게 세타다. 지금 요게 면적 A인데 면적을 이렇게 기울여도 되고 전기장을 기울여도 되죠. 이제 이 그림에서는 전기장을 두고 요 면적 중에서 전기장의 수직한 성분, 이게 바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요게 A 프라임이라고 표시했네요. A 프라임은 A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 할 때 E하고 A하고는 E의 코사인 세타 요 두 개를 이렇게 생각해서 A를 해줘도 되고, E의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묶어서 해줘도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그렸던 것은 이렇게 표현한 거고, 지금 저 그림의 거는 E를 그대로 두고 A를 E에 수직하게 이렇게 투사시켰을 때의 값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세타가 돼서 이 중에서 여기 수직한 성분 요것만 구해서 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스듬할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벡터 A 벡터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이 전기장이 그림에서 보면 전기장이 어느 위치에나 간격이 다 같고
길이도 다 같죠. 여기서도 간격이 같고 길이도 다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전기장이 일정할 때입니다. 일정할 때를 다룬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전기장이 이런 이제 가상의 이런 뭐 배곡면도 좋고 배곡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점을 딱 잡으면 이때 전기장하고 이곳에서의 전기장 이제 위치마다 다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전기장이 면의 위치에 따라 변화할 경우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이 식은 요 한 점 잡으면 바로 거기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서 값 구하고 여기서 값 구하고 이렇게 다 구해서 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요소에 의한 그 전기선속, 그러니까 이제 요 일부만 다루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죠. 요것은 이제 앞에서 했던 대로 하면 여기서의 전기장이 i번째, 이제 i번째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그러니까 그 면적 요소, 작은 면적 요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체로 나가는 전체의 총 이 선소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아주 잘게 쪼개 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델타 AI를 이제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다 합친 게 전체 전기선속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요것들을 다 합친 건데 여기 조각조각에 있는 것을 다 합쳤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델타 AI가 크기가 뭐 벡터가 아니고 크기가 0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하면 저것은 아주 작게 쪼개 가지고 다 더한 게 되죠. 이렇게 하면 전체 전기선속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적분이죠. 아주 잘게 쪼개서 다 더한 게 여기 벡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벡터의 TA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